72세 김영자 씨는 평생 아들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큰 수술이 필요할 때 아들과 며느리는 단 한 푼도 내주지 않았고 오히려 며느리 친정 부모에게 수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분노와 배신 속에서 그녀가 선택한 놀라운 반전과 통쾌한 결말은 무엇일까요? 평생 희생하며 살았던 한 시니어의 이야기를 지금 확인해 보세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사연의 재미가 2배가 됩니다. 사연 이야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김영자입니다. 올해로 72이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참 긴 세월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2 아들을 혼자 키워내느라 손에 물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김치찌개를 끓이고 빨래를 널고 아이들 도시락을 싸서 보내는 것으로 하루가 시작되곤 했습니다. 엄마는 언제 쉬어? 어린 큰아들이 한 번은 그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엄마는 너희들이 잘 클 때가 쉬는 거야. 그때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은 온전히 아이들을 위한 것이라고. 남들이 화장품 사고 옷 사고 할 때 저는 아이들 학원비와 참고서비에 모든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겨울에 손이 터져도 크림 한 통 사지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키운 큰아들은 좋은 대학을 나와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갔고 작은 아들도 결혼해서 제법 잘 살고 있습니다. 저는 뿌듯했습니다. 내가 제대로 키웠구나 싶었죠. 큰아들이 결혼한 후에도 저는 가까운 곳에 작은 원룸을 얻어 살며 손주를 돌봐주었습니다. 며느리가 직장에 나가는 동안 손주를 데리고 공원을 산책하고 이유식을 만들어 먹였습니다. 주말이면 큰 냉장고 가득 반찬을 만들어다 줬죠.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제 몸에 이상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무릎이 조금 아프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는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은 심해졌습니다. 무릎이 퉁퉁 붓기 시작하더니 걷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손주를 안고 있을 수도 없게 되었죠. 밤에는 통증 때문에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아니야, 괜찮아.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뭐. 저는 항상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결국 견딜 수 없을 지경에 이르러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무릎 연골이 많이 닳아있고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합니다. 더 늦으면 휠체어를 타셔야 할 수도 있어요. 수술비는 얼마나 들까요? 보험이 적용되더라도 800만 원 정도는 예상하셔야 합니다. 800만 원. 저에게는 천문학적인 숫자였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라고 해봐야 몇백만 원에 불과했거든요. 집에 돌아와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손을 벌리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큰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이번에 수술을 좀 해야 할 것 같아. 비용이 좀 들어서 그러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자식들에게 뭔가를 달라고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주기만 했는데 처음으로 도움을 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엄마, 나도 지금 정말 힘들어. 애 학원비며 집 대출 갚느라 한 푼도 여유가 없어. 수술 같은 건 조금 천천히 해도 되는 거 아냐? 며느리도 한마디 보탰습니다. 어머니, 요즘 병원비가 왜 이렇게 비싼데요? 한의원에서 침 좀 맞으시면 나아지실 거예요. 그냥 조금만 더 버티시면 괜찮아지실 거예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 요즘 애들이 살기 힘들지. 내가 무리한 부탁을 했나? 그날 밤, 저는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픈 것보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며칠 후, 이웃집 할머니에게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영자야, 내 며느리 아버지가 쓰러져서 큰 병원에 입원했다며? 내 아들이 1,500만 원을 급히 송금했다고 하더라.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제 수술비 800만 원은 없다고 하면서 처가에는 그 2배에 가까운 돈을 보낸다고요? 정말이야? 응, 며느리가 직접 우리 집에 와서 고마워하며 이야기하더라고. 집에 돌아와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혹시 잘못 들었나 싶어 며느리에게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아버님 편찮으시다며 많이 걱정되겠어. 네, 어머니. 다행히 수술 잘 마치셨어요. 병원비가 좀 들었지만 그제야 확신이 섰습니다. 정말로 제가 들은 이야기가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정말 오래 울었습니다. 서러움과 배신감 그리고 무력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그냥 밥 해주고 아이 봐주는 식모 같은 존재구나. 며칠 동안 제대로 식사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맛도 없고 뭘 해도 의욕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절망에 빠져 있던 중 문득 떠오른 것이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남편이 남겨준 작은 땅 한 떼기였죠. 남편이 살아있을 때, 여보, 이 땅은 절대 팔지 마. 나중에 쓸 일이 있을 거야 라고 했던 말이 기억났습니다. 당시에는 그냥 산골짜기 버려진 땅 정도로만 생각했었는데, 혹시나 해서 중개소에 알아봤습니다. 아, 이 땅이요? 요즘 이 지역이 개발지구로 지정되면서 땅값이 많이 올랐어요. 한번 감정받아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며칠 후 나온 감정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작은 땅이 수십억 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일까 싶어 여러 곳에서 확인해 봤지만 모두 비슷한 결과였습니다. 저는 말없이 땅을 팔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제 명의 통장으로 모두 옮겨두었습니다. 아들에게는 일부러 알리지 않았습니다. 무릎 수술을 받았습니다. 800만 원이라는 돈이 이제는 전혀 부담되지 않았죠. 최고의 의료진에게 수술을 받고 재활치료도 충분히 받았습니다. 수술 후 회복하는 동안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는데 정작 제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뒷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처가 일에는 그렇게 큰 돈도 쉽게 내주더군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너무 당연하게 여겨졌구나. 항상 있어주고, 항상 도와주고, 항상 베풀어주니까 공기처럼
당연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수술 후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요즘 몸은 좀 어떠세요? 수술 잘 되셨나요? 응, 잘 됐어. 이제 걷는 것도 훨씬 편해졌지.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며느리가 본론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사실 요즘 저희가 좀 힘들어요. 아버지 병원비 하느라 집이 정말 빠듯하네요. 혹시 어머니께서 급히 저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 순간 제 안에 켜켜이 쌓였던 서름과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참 재미있구나. 너희는 내 수술비 800만 원은 그렇게 아까워하면서 처가에는 1,500만 원도 쉽게 내주더라. 그런데 이제 와서 내게 손을 벌리는 거야?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뭐가 아니야? 나는 그동안 너희들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줬어. 젊음도 건강도 돈도 다 너희들에게 쏟아부었지. 그런데 정작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외면하더구나. 그때 저는 통장 하나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나도 내 인생을 살 거야. 너희에게 줄 건 없어. 이 돈은 나를 위해 쓸 거야.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그 돈이 어떻게? 내 아버지가 남겨준 땅을 팔았어. 너희들이 나를 외면할 때 내 아버지가 나를 지켜준 거지. 그 후 저는 정말로 제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젊을 때 가보고 싶었던 제주도도 가고 부산 바다도 보러 갔습니다. 좋은 호텔에서 묵고 맛있는 음식도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하는 모든 게 낯설고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익숙해졌고 오히려 자유로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 줄 몰랐습니다. 문화센터에서 서예도 배우고 합창단에도 가입했습니다.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과 어울리며 이야기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영자 씨,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지셨네요. 합창단 단장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손주들은 여전히 보고 싶습니다. 가끔 안부 전화를 받으면 마음이 아프기도 해요. 하지만 예전처럼 아들과 며느리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이 나이에 와서야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부모의 희생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자신을 포기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그동안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제 자신을 너무 많이 희생했습니다. 물론 자식들을 사랑합니다. 지금도 사랑해요. 하지만 그 사랑이 일방적인 희생이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서로 주고받는 것이어야 하죠. 제 인생도 소중합니다. 72이 된 지금도 제게는 남은 시간이 있고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가끔 아들이 안부 전화를 합니다. 예전과는 다른 조심스러운 목소리로요. 저는 담담하게 안부를 묻고 손주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무조건적으로 베풀지는 않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큰아들이 한 번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생각한다면 앞으로는 엄마도 하나의 인격체로 대해줘. 당연히 해줄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진짜 행복이에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저 자신을 위한 행복 말입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았던 제가 이제야 제 인생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를 지켜봐 주신 돌아가신 남편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저를 보호해 주셨군요. 이제 저는 제 인생을 살아갑니다. 당당하게, 후회 없이. 사연 재밌게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감동적이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